나머지 정리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어떤 거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하고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목을 나누는 경우. 좋아요. 가자.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지요? 그냥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6번에 1번은 1 대입하면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게? 라는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는요. 2 대입하면 10이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나와. 그때 A와 B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좀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필수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반드시 1차 이하. 그러니까 그 일반항으로 쓰게 되면 ax 플러스 b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어떠한 7번의 1번 어떤 fx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래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가 나오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가 나올 때 x를 x-2와 x-3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 나올 거고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4x-3 나오겠네요. 꼭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A하고 B 구했다고 끝내시면 안 돼요. 다음, 얘는요. 식 어떻게 돼요?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라는 애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바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풀이 방법은 동일하죠.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3f2는 2a 더하기 b라서 9 나와요. 그 다음 7f-2 값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와서 마이너스 7 나와요. b는 1, a는 4, 나머지는 단순하게 구할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식만 그대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f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을 그냥 표현할 줄만 알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그죠? 2차식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될 때,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 3차
3차식으로 나눌 때 그 3차식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떠한 3차식으로 나눴냐에 따라서 값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첫 번째 1차식을 3개 곱한 식으로 나누는 경우, 두 번째는 1차의 제곱과 1차로 나누는 경우, 세 번째는 인수분해가 아예 되지 않는 2차식과 1차를 이용한 3차식이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여기 있는 애를 1번, 2번, 3번이라 할 때 1번은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똑같죠?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죠? 1번은 그냥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은 다음에 하나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네요. 잠깐만요. 뒤에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잠시만. 아이고 어리야. 저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있다. 1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일 때 x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요거 구하는 문제. 뭐 하라고요?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1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3,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6.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놓고 푸시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때요? 두 번째, 그 1차식의 제곱 곱하기 1차 형태로 나올 때는 어떻게 풀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2차식 형태로 나와야 될 텐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바꿔서 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이 발전예제 8번이에요. 발전예제 8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더라. 이때 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어떻게 갈까?
일단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거까지는 찾을 수 있거든요. 되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그죠? 인수정리에서는 하나를 더 쓸 수 있는데 인수정리가 아니라서 써먹을 수는 없구나. 2번하고 3번하고 여기서 거의 또이또이 할 것 같아요. 얘랑 근사하게 3번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서는 2번과 3번이 거의 유사하고요. 인수정리에서는 살짝 달라져요. 그거는 네,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까요? 써먹을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수가 2개뿐인데 여기 있는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서 2차 이하라서 문자가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똑같이 3개를 대입해서 3개의 식이 나오는 연립방정식 같이 풀면 못 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는 변형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RX라고 하는 애를 3차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얘를 다시 요 첫 번째 모양으로 돌려놓는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뭐? 3차식으로 나눈 애가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눈 애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으로 돌려놔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fx 같은 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앞에 덩어리는 x 플러스 1 곱하기 qx라는 식이 나올 거고 뒤에 있는 애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몫이 뭐가 되겠니? A가 되겠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 A죠. 여기다가 A만큼 곱해야지만 나누기를 할 수 있죠. 자, 모양을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앞에 모양을 맞춰줬으면 뒤에 있는 모양도 맞춰줘야죠. 요거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시면 돼요. 식이 뭐가 되니? 어떤 fx라는 애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되더라. 뭐가 나머지라고요? 이 전체가 나머지라고요. 그럼 이제 뭘 쓰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그래서 A는 얼마? 그럼 나머지 RX가 얼마? x-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전개하셔도 되고 전개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를 직접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나머지가 이런 식일 때 R3의 값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 뭔가 대입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 없이 곧장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기억하실 거는 그래서 결론 공식으로 해드릴 건 뭐 없나요? 있어요. 뭘까요? 나머지를 놓는 기준 자체를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됩니다. 두 개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차 제곱이니까 1차 제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실래요? 식 어떻게 바꾸라고요? 확인 체크 62번 문제가 어떻게 풀라고요?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파 노. 그 다음에 뭐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써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4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대입해서 A 값 찾아서 나머지 찾으실 수 있죠? 지금 딱 식이 그거예요.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쓴 겁니다. 얘가 나머지예요, 여기가. 그죠? 공식화했어요. 그죠? 사실 이 공식화해서 어디다 쓰냐면요, 내신에서 써요. 지금 당장 선행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원 넘어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볼 일 없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신 대비 지나고 나서도 어차피 볼 일 없기도 합니다. 그럼 63번도 같이 체크해보자면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Rx가 뭐예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요. 되죠? 그 다음 그 다항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4 나온대요. 여기다가 1 대입해도 4 나와요. 딱 이렇게 두 가지 이용하시면 되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외워서 쓰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대입하시면 돼요. A라는 거는 상수예요. 이 A를 찾을 거고요. 그 A를 찾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에다가 1 대입하면 2A 더하기 2가 나오는데 그 값이 4가 된다는 뜻이라서요. A는 1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1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하시면 되죠.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인수정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머지가 주어진 경우에 가끔 요 1차식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모두 다 1차식으로 나누어 주는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인수정리 쪽에서 좀 가까운 것 같고 그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워도 될까요? 야, 너 생각해보니까 나 2단원도 줬는데? 너 센 2단원도 챙겨줬잖아. 아씨. 지우개를 깨끗한 걸 쓰고 싶어. 아니 들어갈 때가 엄청 귀여워요. 왜요? 왜요? 둘, 넷, 여섯, 하나 더 있지 않나? 일곱, 일곱. 오케이. 약간 소리도 없이 배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안 쓰는 색깔? 파란색? 빼고 다 쓰잖아. 초록색도 그냥 쓰잖아요. 아니. 보라색이 잘 안 보여갖고 못 쓰는 거고. 사실 보라색이 제일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보라색이 제일 이뻐요. 안 보여서 그렇지.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이라서. 왜 왔어요? 형광이 아니어서. 하얀색은 현관이 아니잖아요. 제일 대비되는 색이라 잘 보이잖아. 너 그러면 흰 종이에 왜 까만 연필 써요? 근데 칠판은 까만색이 아니잖아요. 7 블랙보드. 블랙보드예요? 네. 칠판 초록색 아니었어요? 블랙보드,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초록색에 대비되는 색깔은 붉은색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왜 칠판이 녹색인지 조사해서 발표하기. 고마워요. 나도 궁금해졌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잘 떠넘겼네요. 좋아요. 자, 필수예제 9번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돼요? 뭘 할까요? 계획상.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뭘 써야 돼요? 목과 나머지를 쓰셔야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을 건 이제 수상 이후 과정을 진행하면서 더 정확히는 3학년 1학기 과정이 넘어간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학을 배우게 되지 않을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잡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x-3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 x자리에 2x-3을 대입하게 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이 식을 뭐예요? 새롭게 정의한다면 뭐 구하라는 겁니까? G2가 얼마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F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이죠. 선생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자, 지금 딱 눈빛이 그런데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그냥 2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밑에 없냐? 그 확인 체크 64번에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식을 잘 이쁘게 세워놓은 다음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64번 같은 경우. 그러면 65번식은 어때? 이게 아까 했던 그 비슷한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떻게 되니?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4가 나올 때 x, f, x-3을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3을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2는 나머지 답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노트에다 써줬던 식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있었어요. 몫이 언급되는 경우. 기억나? 예를 들면 뭐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5이고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게 어떻게 쓰지 말라고요? 그냥 2가 5이다 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5이고 그지? 두 번째, 그 qx를 다시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이다. 다시 qx에다가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이번엔 몫에 대한 언급이 없죠. 3이다. 이때 뭘 구하라고? 얘는 얼마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이것도. 식만 이쁘게 써놨다고 한다면 대입하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돼요. 끝. 필수예제 11번 있잖아요. 이거 굳이 인수정리로 푸는 게 낫냐? 투척을 하고 있어. 세 번째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당연히 인수로 가질 때라는 거는 뭐야? 나머지가 없을 때죠.
즉 어떤 fx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 식이 저 fx의 인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문제인데, 전 오히려 필수예제 11번 같은 경우에 그 필수예제 11번을 보면 x-2를 인수로 가진대. 그래서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냐고. 대입해볼까? 대입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식이 이쁘지가 않아요. 24, 4a, 2b 더하기 12가 0이고요.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도 0이라 연립하시면 되는데요. 있잖아. 조립제법 쓰면 안 되냐? 뭐냐면 3a, b, 12라는 값에 대하여, 근데 얘도 이쁜 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쁘진 않습니다. x-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할 때, 근데 어차피 지저분한 건 똑같아서 4a 더하기 2b 24 정리한 식이 4a 2b 36 0 이거죠? 그죠? 그냥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3으로. 어우, 얘도 더럽다. 당연히 물론 지저분한 식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좀 덜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서 인수다라고 하는 거를 꼭 반드시 인수정리 안에서만 풀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를 그 단원에서만 써먹는다. 수학이 무슨 암기 과목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니네들은 이 단원을 풀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우고 안 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작년에 전 학년에서 배웠던 아니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왔건 뭘건 간에 일단 다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새 36 스타일이에요. 니네 36에서 이번에 저기 2학년 2학기 거 개념 나오지 않았었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쪽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거를 까먹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문제를 빠르게 풀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개념 정다면체 모서리 개수 나왔어요. 2학년 연립방정식에서 정다면체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그 꼭지점의 개수 그거 있잖아요. 대각선의 개수는 진짜 그 대각선의 개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건 좀 양심이 좀 그건 좀 많이 좀 그건 진짜 좀 야 그건 정우 판별에서도 나오는 문제잖아. 씨. 오리지널 문제 말하는 거. 오리지널 문제. 필수예제 12번 안 할라요. 똑같습니다.
인수 정리는 훨씬 쉽습니다. 연속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대입해서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다른 풀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죠? 조립제법을 2번 연속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개념원리에 대한 몇 페이지까지? 아이 신나라. 여러분 56조까지 풀라고 하자마자 47번 문제가 너무 이뻐요. 지금 풀어보세요. 빨리 47번 풀어봐. 47번 빨리. 지금 56페이지까지 풀 건데, 숙제 할 건데 빨리 47번 풀어봐요. 다 풀었니? 혹시 어디 상수인가? 무슨 소리일까요? 상수요? 그러니까 왜 숫자만 나와? 숫자만 나와야죠. 당연히 6으로 나눴는데. 6으로 나눴는데 문자가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절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힌트. 그건 누가 몰라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되게 표정으로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셨나요? 어쩌라고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있잖아요. 끝. 뭐야? 다 알려줬잖아요. 갑자기 이런 거 하는 느낌인가? 그 교수님이, 자, 이거 했으니까, 재료를 알려주고, 자, 건물을 만들어봐. 이런 느낌인가? 자, 아니, 왜? 아니,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국에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치?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뭘 대입하면 됩니까? 1, 땡. 다 알려준 거야. 나는 여기서 이 2개로 이미 끝났는데 내가 이거 하셨더니 갑자기 나를 때려잡을 듯이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시더니 이거 6 x-1, 자 그럼 내가 인심 썼다 요거 하나 했더니 갑자기 어쩌라고 이런 눈으로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데 네, 이 2개로 푸는 문제예요. 끝.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나머지 정리로 대입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만약에 어떠한 식이 있는데 그 다음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 나머지 얼마야? 1이죠? 네요. 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6n보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6k로 따지면 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1이죠. 5개가 모자르다는 1개가 남는다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봐봐. 아니.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고 하나가 남는다 라는 말을 바꿔서 하나가 모자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이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할걸? 그지 않나?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하지 않나? 그 공배수 문제? 그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남고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로 나눈다면 3과 5와 7의 공배수인 얼마로 나눴을 때?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얼마나 크게? 이런 문제. 그러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로 푸는 건데 어떤 자연수를 3k-1로 여기 5k 마이너스 2로 7k 마이너스 2로 100 이거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3k 마이너스 2로 해서 뒤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105p 마이너스 2가 돼서 네, 이거 중학교 1학년에서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1학년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 즉 1단원 문제예요. 저게. 예. 그 위에 46번 푸세요. 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46번. 야, 100문제 채웠다잉. 생각해보니까. 개념 원리에서 40문제, 센비에서 60문제, 100문제 채웠다잉. 주말 잘 보내. 때릴 것 같아. 좋은 주말 보내려. 100문제만 풀면 된다. 응? 누가 날 불렀어? 과목 초반에는 과목하려고 시작했는데 전혀 안 쉬워요. 혹시 너네 이번에 화목토 쪽에 휴일이 좀 많구나. 부처님 오신 날도 토요일이었구나. 저런. 아유, 아까워서 어쩐데. 너무 아쉽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차항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같은 값이, 같은 상수로 나올 때는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1을 집어넣었을 때에 5가 나오는 식으로 또 뭐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도 5가 나오도록 그리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5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뒤에 상수가 붙어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fx예요. 1 집어넣으면 5 나오자, 2 집어넣으면 5 나오자, 3 집어넣으면 5 나오자. 이 식 맞죠? 그러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게?
11 나오네. 끝. 이렇게 푸는 문제였답니다. 자잔. 아! 내가 뭘 시켰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쌤이 그쪽까지 25쪽이에요? 25쪽이에요? 와 진짜 최고다.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100문제. 최고의 선생님이 좀 오버됐어요. 인지 오버됐어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아니야, 생각해보면 수업 중에 내가 지금 한 7문제, 8문제 풀었으니까 100문제 맞아. 억울해요. 도저히 안 되시면 니들 멋대로 판단하고 숙제를 안 해오지 마시고 오늘에서 내일 중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니들이 멋대로 판단을 하시고 숙제를 안 하시거나 빼먹으시거나 니들이 알아서 잘 알잘딱으로 해보시면 나한테 알잘딱 맞아요. 알잘딱으로 이렇게 뒤지게 맞을 줄 알아요. 아시겠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